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3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3교시면 07시입니다. 7시니까 이때쯤 이제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이때 대부분 보면 이 3교시를 1교시처럼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주로 1, 2, 3교시는 삼성에 관련된 소식과 뭐 뉴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어요. 꼭 뭐 주가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 낮에 한 번씩 언급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요즘은 그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쪽 분야 눈을 좀 돌려야 할 겁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요. 아리백 요즘 들어봤죠? 옛날에 아리백 이 아리백에 대해서 예전에 언급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요 4개 계열사가 있죠. 현대차, 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들이 그 아리백 이니셔티브 가입을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다른 기업들의 아리백 그 가입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아리백 가입 선언을 하기 위해서 막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분치 못한 그런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걸림돌로 작용하겠어. 응? 아직 충분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걸림돌이다. 제기에서는 그 원자력 발전소 비중을 늘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대를 하면서 적절한 에너지 혼합을 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6일 재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 그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이른바 아리백 캠페인 가입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탄소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그 투자에서 배제되거나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공급망에서 그 제외되는 이리스크랍니다. 이가 뭐예요? 이거 환경이죠. 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보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치 않대요. 발전량이 충분치가 않은데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에너지연구기관 그 엠버의 국제전력 리뷰 2022에서 지난해 한국의 태양광이 4.12%예요. 태양광 별로 많지도 않네 보니까 태양광이 4.12%다. 그리고 풍력이 0.55% 정도 되는가 봐요. 하여튼 발전 비중은 총 뭐 4.7% 정도밖에 안 돼. 4.7%. 전 세계 그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평균 10%를 넘어선 것에 비해서 한국은 아직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전체 발전량의 4분의 1 이상을 이미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덴마크 51.8%래요. 스페인 32.9%, 독일이 28.8%, 영국이 25.2%등 10개국에 이르는데 반면에 한국은 재생에너지 절대량이 부족해가지고 기업들이 아리백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답니다. 아리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엠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현대차, SDI, DB메탈, 포스코, LG전자 하여튼 이렇게 11개 기업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98테라와트시 98테라와트시 정도를 이제 소비를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21.5테라와트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거의 한 4.5배 정도 많은 전력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력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막 늘어나네요, 보니까. 일단 국내 재생에너지 총량은 2020년 기준 했을 때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부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거의 비슷하는데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은 국내 기업들이 대거 아리백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럼에도요. 이제 재계에서는 그 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약간 더뎌질 것이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라남도에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원전 비중을 늘리는 대신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가변성 있는 재생에너지 대신에 경제성이 높은 그런 원전 활용을 높이면서 전기 요금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뭔가 괴리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편은 그렇네요. 진짜 원전도 중요한데 거꾸로 또 간다 가면은 또 재생에너지 쪽에 또 뭔가 역행하는 그런 또 하면은 또 기업들이 또 피해를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재계 관계자는 원전이 이제 현재로서는 저렴하고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건 맞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백을 달성하려면은 충분하고 그런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새 정부에서는 충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모 교수가 또 얘기를 해요. 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급격하게 시행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또 정작 재생에너지 확대도 더뎠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때문에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해요. 이어서 그 새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로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저발전인 원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펼쳐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힘들어. 원전도 해야지, 재생에너지도 해야지 할 게 너무 많네요. 재생에너지가 뭐 효율 최고가 그렇게 많이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전기세 고려하면은 또 원전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잘해야 하고 저것도 잘해야 하고 재생도 잘해야 하고 원전도 잘해야 하고 다 잘해야 돼. 앞으로 이제 윤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가지고 삼성전자 등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 재생에너지 때문에 좀 더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좀 힘냈으면 좋겠어요. 뭐 주가 쳐다보면은 뭐 스트레스 받죠. 하여튼 여러분들 자신감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근들 잘 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